용산에서 찾은 구명조끼. 의암댐 선박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7일째입니다. 남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연일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추가 실종자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수영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자 빨리 찾아야 될 텐데요. 일단 승 의원님, 일단 실종자가 착용했던 걸로 추정되는 구명조끼 발견이 됐다고요? 네네. 지난 11일 날 이제 발견됐는데요. 네네. 사고 대책 본부에서는 이제 2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이창 한강공원 앞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약 100m 정도,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춘천시라고 적힌 구명조끼가 한 점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명조끼는 와부호 팔당대교 인근 한강시민공원에서 발견된 구명조끼와 같다라는 점과 또 하나 이제 등산화 한쪽도 이제 발견됐는데요. 그 등산화도 이제 그 당시에 2시 50분쯤 등선폭포 인근 강변에서도 등산화가 발견됐는데 이 두 가지가 실종자의 등산화인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춘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구명조끼가 서울 용산구에서 발견이 됐다. 그만큼 실종자 수색 범위도 상당히 좀 넓혀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승 박사님. 네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보통 우리가 유속을 볼 때 유속을 저희들이 이제 측정하는데 사실 그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GPS를 단 이제 모형 인형까지 이제 투하를 해서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고 헬기도 11대, 그다음 드론 15대, 그다음 약 한 2,800명 가까이 지금 동원돼서 다 살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속이 생각보다 빨라서 사실 동작대교 근처 한강대교까지 내려왔다면 그 수색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 한 가지의 목적, 그 유가족들에게 이한 실종자의 생사를 알려주고 실종자들과 함께 이걸 발견해서 유족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족이라는 표현은 다소 부적절했고요. 이제 실종자 가족들로 저희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두고 위험한 상황에서 무리한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춘천시 측은 여전히 이 무리한 작업 지시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사고 발생 다음 날 춘천시 브리핑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수초섬 고정 작업을 처음에는 업체 직원들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기간제 공무원의 근로자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은 그 해당 주무관에게 떠나가게 내버려둬라, 사람 다친다, 출동하지 마라, 또 기간제 절대 동원하지 말라 강하게 지시하였다 했습니다. 춘천시는 지시가 없었다 일관되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종자들의 가족 등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지시 정황들의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도 현장을 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이 위에 상부의 지시, 그러니까 책임자급의 지시가 없는 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작업할 인력들을 소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매뉴얼 따라 움직인 걸로 봐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제 대응을 하라는 아마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존자들에게 지방지가 보도를 보니까 생존자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주무관 A 씨가 안 되겠다, 작업하란다, 보트 내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서 있었던 작업 참여자들의 이런 일관된 진술들이 계속되는 걸 놓고 본다면은 분명히 이게 아마 현장에서 분명히 이 수초섬에 대한 것을 정리하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사실 조사하기가 어렵지 않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통화 기록이라든가 블랙박스 영상이라든가 이런 확인하고 일관된 진술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 본다면은 여기에 대한 분석은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조금 춘천시 측과 생존자들의 말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조사를 해서 결론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경찰이 춘천시청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제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이 압수수색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춘천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 가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이 맞는지
곧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종자 수색만큼도 이 부분도 경찰 조사를 통해 빨리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한 언론에선 이 경찰 조사는 또 별개로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왜 정부까지 나섰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노동의 문제 그리고 근로자 안전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인데요. 이 법적 근거는 바로 이제 최근에 개정안이 통과됐죠. 산업안전보건법. 언론에서는 흔히 김용균법이라고 지칭하는 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이 건이 과연 이 재해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고 수습을 하고 어떤 재해 안전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그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 그 공무원들의 안전은 담보된 상태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졌고 그리고 근로가 이루어졌는가를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하자가 없었는지 절차상 그리고 이 업무에 투입해서 이 업무의 강도가 사실 그 근로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이런 점에 근거해가지고 들여다보겠다고 공언을 한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재해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묻는 법이 바로 이른바 김용균법인데 그렇다면 책임 소재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용균법의 핵심은 어떤 재해가 가능한 그리고 재해 현장에 투입하더라도 근로자의 안전을 반드시 담보하라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지켜지지 않았다는 종전의 범위가 좀 더 확대돼가지고 처벌이 강화하는 걸 요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서도 만약에 정말 어떤 과실이나 실책이 드러나게 된다면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전국을 덮친 기록적인 호우 때문에 소들을 비롯한 가축들도 상당히 순환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일도 벌어졌다 이런 평가를 낳고 있는 소들의 홍수 대처법을 저희가 영상 구성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새끼가 몸에 안에 있으면 안 내려오죠. 이거 말할 수가 없죠. 눈물만 나, 피곤만 나지. 건강한 새끼 죽는 거. 네, 지붕 위로 가까스로 몸을 피신했던 소가 이후에 쌍둥이를 낳았다. 이런 기적적인 소식까지 좀 전해지고 있어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사람도 모정이 있는데 이 소도 굉장히 이렇게 그 새끼를 진짜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양정마을 쪽에 가까운 사천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이제 축사에 순식간에 이제 물이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물길이 도로자 이제 소들이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부둥거리다 이제 지붕 위에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그 폭우를 견디면서 있었는데요. 네. 이때 이제 그 구조대원들이 와서 나머지 소들은 다 이렇게 구조를 하는데 순순히 이제 구조에 응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쌍둥이 이제 그 아이를 낳았다는 그 소를 낳았다는 그 소만은 끝까지 여기서 이제 버팅기고 안 내려오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구조대원들의 말을 좀 빌려보면 그 아이를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소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그 구조의 손길을 좀 피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저 소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저렇게 젖을 지금 먹고 있어야 되는데 젖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건강한 2명의 이제 그 소를 낳았다는 점은 굉장히 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속보 들어왔는데요. 조금 전 우리 승재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찰이 의압된 사고와 관련해서 춘천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지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될 텐데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빨리 확인이 돼서 이런 문제도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성 평론가님. 앞서 저희가 소 얘기하고 있는 것 좀 다시 돌아가면요. 방금처럼 이렇게 쌍둥이 낳는 일도 있었지만 저는 이 부분도 깜짝 놀랐어요. 경남 합천에서 이 폭우로 떠내려간 소가 밀양에서 발견이 됐다. 이거 한 80km 정도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국민들 지금 폭우 때문에 힘든데
이런 소의 생명력에 희망을 얻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바로 떠오르는 게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우생마사.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물에 물난리가 나가 그 물에 말하고 소가 빠지면은 말은 헤엄을 너무 잘 치기 때문에 그걸 힘을 믿다가 일찍 탈진하고 예. 소는 그 물의 흐름에 막 끼어서 가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오랫동안 가서 결국에는 말은 죽어도 소는 살아남는다. 이게 이제 이 고사성어의 유래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역시 이 소들이 굉장히 지혜롭구나. 우리 정말 소 같은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지혜롭고 저게 굉장히 이 환경에 잘 적응하려는 그런 소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이 기사 보면서 또 하나 참 좀 제가 유의미하게 봤던 점은 우리 참 귀에 인식표를 달아가지고 소유기에 달아서 금방 주인을 찾아주더라고요. 예. 이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80km 떠내려간 소를 금방 주인 찾아주는 이 참 시스템이 우리 그 농정에 대한 이런 시스템도 굉장히 좀 잘 돼 있구나를 느껴서 물론 많이 이제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소의 좀 기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좀 희망에 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께서. 네, 이런 기적 같은 사례도 있지만요. 사실 전국 피해 농가, 피해 상황이 극심하다 이런 호소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물들이나 가축의 피해 상태 상당히 막심한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네. 재해보험을 들었는지 여부가 좀 보상의 금액을 좀 가르는 경우가 많은가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책보험 중에 하나인 풍수해보험, 그러니까 재해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재해보험은 상당히 이제 적은 비용으로 그 손해가 실질적으로 이번과 같은 이제 풍수해, 홍수가 있었을 때 한 거의 90% 가량까지 이제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사실상 실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성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농작물 재해보험, 사실상 사과든 배든 본인이 실제로 그 농사를 짓고 있는 그 한 과실에 대해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입률이 4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피해가 이번에 컸는데 가입률이 한 10%대에 머물고 있고요. 네. 이런 가축, 돼지나 소, 이번에 폐사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곳 역시 농가 한 10곳 중에 한 곳 정도의 수준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재해금을 신청해가지고 어떤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한도가 상당히 좀 낮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어쨌든 그 피해를 보전받으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가입을 한번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마가 그친 뒤에 어떤 피해 복구 문제도 심각하지만요. 피해 보상에 따른 대책 마련 또한 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속보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추가 속보가 들어와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춘천시청 압수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인공수초섬 업체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